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나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로 출발해 볼까요? 어제 국가도 괜찮았고 예. 저는 하반기에 규제 완화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어제 저는 사실 그 OBBB 하원 최종 표결 그렇죠. 타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당초에 한 2, 3주 정도는 핑퐁을 하면서 이렇게 시한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이제 7월 4일이 상원 표결 시한이었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잘 하루 만에 그냥 연 이틀 동안 다 표결해버리는 거 보면 뭐 트럼프의 정치력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좀 더 크게는 확실히 그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미국 어떤 경기 또는 뭐 주식 시장까지 신경을 썼겠습니까? 하여튼 참 시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흐뭇하게 바라봤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지금 백악관의 내용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감사한 통과까지 이제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ESR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해당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그 국제결제은행 BIS죠. BIS가 전 세계 은행들한테 그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총 엑스포저 대비 최소 3% 정도는 자본금을 유지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국가별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GSIB라고 해서 글로벌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굉장히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그 SLR 서플리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쇼라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그걸 기존에 이제 BIS 권고 3%를 5%만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지난주에 FRB 이사회에서 개정안, 그러니까 기존에 5%였던 걸 레인지 3.5에서 4.5로 낮춰주는 개정안을 땅땅땅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4.4 이랬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4.8 가느냐, 5%가 넘느냐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4.2까지 갔다가 어제 이제 워낙 강한 노동시장 때문에 떴는데 이렇다고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이 SLR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얘기는 뭐 통계를 보니까 5%에서 3% 정도 낮춰주면 은행들만 해서 외국인들이 왜 10년물 경매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은행들에서만 약 1.77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사는 여력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수 기반이 정말 탄탄한 기반이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규제 완화라든가 뭐 말씀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OBBBA 중에 이걸 뜯어보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우려했었던 거는 899조의 왜 보복세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보복세가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그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 경제 어떤 뭐 서포트해주는 이런 것들이 참 흐뭇하다 하는 생각은 이런 두 개만 보더라도 그럼 또 이 두 개가 시장에 결국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이 뜨는 게 물론 연초에 관세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V자 반등 제자리 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저는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ESR과 관련해서 연준 위원들도 지금 발언을 상당히 많이 남겼었는데요. 관련 내용들도 잠시 짚어주실까요? ESR 관련 멘트도 많았었고 이제 문제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반기에 아주 큰 그 규제 완화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다루시던데 FRB 금리 컷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 PC 물가 발표될 때 당초에 저는 이제 7월 달에도 그 스몰 컷, 그러니까 25bp를 가능성이 한 예를 들면 10%였다면 한 20, 30%씩 약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PC 물가가 또 어쨌건 YOY 연간으로 0.1%포인트씩 헤드라인하고 코어가 상승을 한 걸 보고 아이고 가능성은 없구나 했는데 어제 그 고용보고서 보고 그건 확실하다. 맞습니다. 차라리 이번 9월 달에는 할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한 7, 80%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어제 모 방송에서만 해도 그 고용시장 발표되기 전에 90%만큼 확률로 9월 달은 인하할 것 같다. 기정사실이죠. 스몰탭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가능성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보면서 미국 경기는 참 탄탄하다. 맞습니다.
여담이지만 예. 그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경제 상황이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맞습니다. 인하시켜준다는 얘기는 뭔가가 균열이 있다는 얘기고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든 경제 펀더멘탈 관점에서든 상당히 뭐 기분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만 전문 투자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원래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 증시와 경제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정말 여실 없이 그러니까요. 관세 리스크 이후에 뭐 내리막길을 걷긴 했지만 결국 다 회복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짭지만 이업계 33년째인데 예.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 그러니까 경제는 그래서 패권국이라는 우리가 패권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유일의 패권국.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다. 그런 것 같네요.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변수로 관세 리스크를 갖고 와 주셨는데 글쎄요. 고용 지표를 보는 이 두 번째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유일하다기보다는 예. 가장 중요한 물가 상승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PCE 물가 0.1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치 자체는 아니지만 예. 먼소먼스가 0.1이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연간 YOY가 0.1%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 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다음 페이지일 텐데 그 최근에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를 쭉 집계를 지금 나오네요. 예. 저 지금 밑에 보면 근원 PPI, CPI 뭐 헤드라인에서 보면 상품하고 서비스 물가 중에 상품 물가가 이제 다시 꺾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저게 어떤 식으로든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자님들이나 이렇게 그 보도 같은 걸 보면 한 5월 정도까지는 수입업자들이 물가 전이를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정책도 왔다 갔다 바꿀 것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5월 12일 날 미중 관세 타결이 일단 됐지 않습니까? 1차 타결이. 그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수입을 하면서 이 매대, 그러니까 통관 절차하고 매대까지 가면서 물가를 전이할 수 있는 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월 달부터 이제 수입을 하면서 물가를 전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6월, 그러니까 지난번에 PCE 물가가 0.1%포인트 올라간 거 소폭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몇 개월간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수입을 그렇죠.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품 물가가 저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게 이제 6월 걸 발표하는 7월 그리고 8월 최소 이 두 달 동안은 지난번에도 제가 왜 한 여름에 살짝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가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아직은 믿고 있는데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조금 투심을 살짝 소폭이긴 하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죠. 자,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속보 내용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지 시간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세 서한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일본에도 이제 뭐 상호 관세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한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관련해서 일본 얘기도 조금 나눠보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 25% 관세 유지를 이제 뭐 결정 내렸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본은 전통적인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그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는 그 뭐 우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 관세 저는 근본적으로 이 관세 문제가 이거 경제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라고 할 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는 이 지정학적인 아레나에서 다루는 한 꼭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학적인 문제의 근본의 그 본질은 힘이고 힘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경제력과 군사력. 2, 3주 전만 해도 중동 문제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군사력 워낙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지렛대이기 때문에 바로 끝났지 않습니까? 12일 만에. 경제력, 이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주네요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캐나다에서 디지털 관세 없애라고 하니까 우리 못 없애. 트럼프가 또 버럭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캐나다하고 협상 중인 거 다 중단해.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일요일 날 캐나다가 어떻게 했죠? 바로 뭐, 디지털 관세 철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자료 꼭 보여주십시오. 이게 특이한 점인데 제가 방금 직전에 이제 관세 물가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런 소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대미 수출 자동차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약 25% 정도 연초 이후에 가격을 인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수출 물량은 3% 정도 떨어졌는데 가격은 25%만큼 하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미국의 마켓쉐어를 잃지 않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연초 같은 기간 동안
그 N달러 환율이 엔화가 달러 환율이 지금 한 연초 이후에 12% 어제 조금 올랐으니까 한 11% 12% 하락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반면에 엔화가 한 10%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25% 이하의 엔화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술적으로 10% 빼고 한 15%에서 10% 정도 가격 인하한 겁니다. 저걸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런 걸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네요. 우리가 관세 때리고 니네가 그럼 가격 인하해. 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 못할 거야.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출업자들이 가격 인하함으로써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마켓쉐어를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그 아이러니컬하게 물가를 좀 우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저렇게 물가를 조금 더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더라. 재밌는 현상이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거죠. 예,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네. 그리고 자,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고용 주간이었죠. 고용 지표들이 계속 발표됐는데 이 혼재된 모습을 나타냈고 또 밤사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또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뜯어보면 이 그 non-farm payroll private이라고 그래서 민간 부분의 비농업은 많이 줄었어요. 13만 건에서 지금 한 7만 몇 건을 줄었으니까 그것만 또 막 확대해서 보면 또 이거 비관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한 2조 달러 정도 되나요? GDP가. 미국이 30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인구만 우리나라가 5,400만, 미국 3억 4천만 명인가 그래요. 이 워낙 큰 땅덩어리고 우리 이 땅 크기만 해도 한 10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늘 안 좋은 거 좋은 게 혼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중에 너무 안 좋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굉장히 좋은 표현이시고 그렇게까지 뭐 긁어부스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덜 나왔고 정부 고용이 또 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고용 시장이 뭐 안정적인 게 맞냐? 약간 뭐 퀘스천 마크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공무원들은 뭐 국민 아닌가요? 하나 좀 애드업하면 민간 부분은 떨어졌고 연방 정부는 지금 고용을 홀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지역 정부, 지방 정부가 많이 고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부정적인 해석도 있으니까 지방 정부가 고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지방 주정부에서 뭔가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연방 국가 전체의 경제 상황이 꼭 나쁠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이슈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뭐 9월 달에는 뭐 기정사실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가 확실히 뭐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사실 이거는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저의 지금 헌치, 지금 딱 느낌은 물가가 어떤 식으로는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일시적이더라도 분명히 한번 7월이든 8월이든 뭐 스파이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트렌드 업하고 다시 떨어지는 최소한 이런 현상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9월 달에 빅스텝은 제가 볼 땐 파월의 그 스타일상 지금 한 12명 FOMC 위원 중에 19명이 계속 지금 오늘도 막 인터뷰 나오지 않습니까? 한 3분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오스탄 굴스비 등등 한 3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매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매파 발언 내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논리라는 게 아니 경제가 지금 탄탄하고 아직 크래시가 나온 게 아닌데 굳이 뭐하러 금리를 내리냐. 이러다가 물가 안 그래도 관세 영향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연이 안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크게 지지 내지는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물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는 25bp 스몰 컷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까지 감안한다면 근데 모르죠. 또 7, 8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가 정말 괜찮게 나오고 이러면 뭐 한 50bp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센트가 또 밤새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뭐 7월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면은 9월에 우리는 더 큰 폭으로 내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스캇 베센트의 입을 중시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스캇 베센트의 영역은 아니죠. FOMC 위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의사표현 정도 한 거 아닌가. 근데 차기 연준 글쎄요 그거는 뭐 돼봐야 하는 거고 그 이 아카데믹 그룹입니다. FOMC는 정치 그룹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지명을 당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아카데믹하게 의사 판단을 하시는 분,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하는 편이고 FOMC가 그래서 전 세계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막 정치적으로 영향받고 이러면 우리 안 봅니다, 그런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하여튼 좀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 25bp 정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능성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